반가. 오, 스튜디오 같습니다. 이거 완전히 뭔가 완전히 방송실 같은 느낌이 확 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 소개부터 조금 먼저 드릴게요. 저는 직장 생활만 20년 정도 했었고요. 현재는 이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할 때도 나름 재밌었거든요. 왜 그러는가 하면 여기서는 뭐 회식을 하더라도 다 공짜지 않습니까? 또 한 달이 지나가면 월급이 꼬박꼬박 나온다는 것 때문에 참 재미있게 진행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직책과 직급이 높아가면서 뭐가 문제냐 하면 나와야 될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됐지만은 사실 준비할 게 없었거든요. 돈 없이 경험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자 생각했을 때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 사업을 저희 아내가 하는 걸 보고 말리기 위해서 사업 설명을 들었었고 들으면서 느꼈던 게 와, 저대로 되면 참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 본사까지 직접 갔다 오면서 비전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떠는가 하면 진짜 완전한 노후의 자리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삶 이걸 위해서 더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 이제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뉴트리라이트는 아메리카에서 가장 자회사 중에 가장 큰 거거든요. 1934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역사가 86년째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왜 이런 뉴트리라이트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런 걸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또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가를 갖다가 이렇게 보려면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는가 하면 건강조사를 이렇게 쭉 해봤더만은 61%는 뭐냐면 과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34%는 비만이라는 거죠. 제가 갑자기 배가 저희 아내가 옆에서 보면서 네, 좀 넣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확진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확 쪄가지고 있죠. 제대로 먹으니까 진짜 냉장고가 채워놓기 바쁘죠. 금방금방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가 90%는 어떤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활동을 그만큼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지하주차장에 나와가지고 그 회사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가지고 회사에서 일하고 이러다 보니 햇빛 볼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80%는 어떤 거냐면 일상 중에 매일 피곤함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놨는가 이렇게 보니까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농수산물 질이 너무 저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이게 당근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면 당근 속에 충분히 들어가 있는 비타민 A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2분의 1에서 많게는 10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한번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채소에는 영양분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것일까? 과거 철분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시금치. KBS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시금치에는 미네랄의 대표적인 성분인 철분이 들어있는데 여전히 풍부한지 궁금해. 우리는 한 마트에 진열된 전국 4지역의 시금치를 시료로 철분 함유량을 조사하기로 했다. 실험을 무리한 지 2주 지역별로 철분 함유량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유독 한 지역의 시금치에서 철분 함유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지역 토양 속 미네랄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토양 속 미네랄과 식물의 미네랄은 연관이 깊은데 일본에서 조사된 바는 충격적이다. 지난 50년간 시금치의 철분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과거 시금치 한 단위면 충분하던 영양소를 지난 90년대에 무려 19단의 시금치를 먹어야만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금치뿐만이 아니다. 당근은 10개, 귤은 무려 20개나 먹어야 과거와 비슷한 양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위에는 한계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필요한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 이런 밥상을 차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식물에서 영양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미네랄 사이클은 토양 속에 존재하는 미네랄이 식물이 흡수되고
식물을 통해서 섭취한 영양소는 사람의 생리 활동에 쓰이고 나머지는 배설돼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순환 고리를 말한다. 그런데 화학 비료의 사용으로 퇴비 사용이 줄면서 지금 퇴비가 흙으로 가는 과정이 끊어진 셈이다. 현대의 땅은 미네랄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한 토양에서 자란 야채하고를 섭취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미네랄 부족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미량이지만 신체의 생리활동에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 이거 보시면 이게 진짜로 이렇게 토양 속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한가 얼마만큼 부족한가를 이렇게 봤더만은 1992년도에 지구 정상회의라는 게 열렸거든요. 그게 보고서가 뭐가 들어와 있었는가 하면 선미 보고서라 그러는데 이게 보고서가 어떻는가 하면 전 세계 토양을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만큼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봤더만은 이런 거예요.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전체 영양분의 농지 전체 영양분 85%가 사라졌대요.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대륙에서도 76%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이를 먹으면 지금 5배를 먹어야 된다는 어떤 결론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유럽 토양에는 아프리카는 유럽은 74%, 72%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이 모든 결과는 뭐냐면 비료, 살충제, 제초제, 경작, 관계시설 같은 인간 활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생산을 많이 하게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런 고화를 만들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랬죠. 여기 보면 이 없어진 것 중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 중에 무기질 60종, 비타민 16종도 없어진 것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덩치 큰 허약한 체질이 자꾸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영양 불균형은 이러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심각하죠. 2008년에서 2017년이면 불과 9개월 동안의 어떤 부분들이 영양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음식들이 어떻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진짜 많이 마시죠. 그죠? 이게 2008년에 비해서 2017년에 보면 커피나 라면이나 탄산음료들이 굉장히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음식 다민도로 보면 먹는 것들이 자주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어떻는가 하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보면 에너지를 만드는 쪽에는 옛날에는 뭐 돼지고기, 옛날에는 소주도 굉장히 컸죠.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서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 하면 돼지고기, 빵, 저쪽에 라면,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떡, 그 다음에 과자. 그러니까 뭐냐면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들이 대거 우리의 어떤 이 에너지를 만드는 근본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데다가 그런 걸 가공식품이나 먹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는가 하면 식품 첨가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먹느냐 하면 보존료, 감미료, 착색료 이런 게 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어떤 호르몬들을 교란시키는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독성물질로 작용하는 게 1년에 24.69kg, 25kg, 10kg짜리 살 들면 어때요? 가볍습니까? 무겁죠? 20kg는 진짜 무겁거든요. 그런 부분들만큼을 1년에 이렇게 묶고 있다는 거예요. 생도병사의 비밀에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어떤 부분들을 묶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몸은 독성에 이렇게 찌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견뎌내는 우리 몸을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어떤 반응이 그죠? 많은 그러니까 혼자 막 이야기하는 느낌이 맡으니까 그런 데다가 어떤가 하면 어린 육가공은 너무 많이 묻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 항생제 비율이 쓰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너무 많죠. 의사들도 이렇게 보면 어떤가 하면 안 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95%가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다방면 굉장히 이 의사의 어떤 이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많이 왜 썼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기가 딱 걸리면 항생제를 왜 썼냐고 물어봤더만 뭐라는지 하면 이게 2차 감염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폐렴이나 이런 게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 그럽니다.
항생제는 막기 위해서 쓰는 거 예방책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직접 들어와 있는 걸 문제로 만드는 것, 그걸 없애기 위한 부분들인데, 그런데 뭐 무분별하게 이렇게 자꾸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항생제를 쓰면 어린애들은 어떻습니까? 장에 있는 유산균은 그 균을 다 죽이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 좋은 거. 그러다 보니까 장 환경이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성 물질의 유입들이 많아지죠. 또 항생제의 어떤 경우들은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하시키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만들어내는데, 진짜 이런 어떤 개념 없이 쓰시는, 자기가 가진 어떤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 너무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다가 체내 국가별 체내 독소, 이거 봐도 수원이나 카드뮴 같은 걸 봤더만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죠. 너무 많이 죽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는 어떤가 하면 연근해에서 잡은 어떤 고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먹지 않습니까? 먹으니까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활성산소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이 급격히 증가되는데,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전자가 이렇게 바깥 배열이 돼야 되는데 이 전자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있는 정상적인 어떤 부분들을 공격해가지고 이걸 자기가 빼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을 굉장히 연쇄적으로 시켜나가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요 포도당과 산소를 이렇게 탁 먹으면 이 세포 내에서 요 미토콘드리아라는 부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부산물로 어떻는가 하면 우리 차가 이렇게 동력을 만들어내고 휘발유하고 공기를 집어넣죠. 그죠? 그게 어떻습니까? 동력을 만들어내서 차가 굴러가기는 한데 배기가스가 나오죠. 배기가스 같은 게 요게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들이 우리 몸에서는 요걸 없앨 수 있는 효소가 이렇게 SOD 효소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다음에 한번 찾아오시면 되는데, 효소가 있어가지고 이걸 카타라이즈하는 이 두 가지 효소가 어떻는가 하면 다시 활성산소를 여기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물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이렇게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유익한 걸로. 그래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 못한 어떤 부분들은 이 세포막을 공격하고 DNA를 공격하고 이런 부분 공격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어떤가 여기 그래놨죠. 세포막을 공격해가지고 세포 기능 산출하게 하고 DNA를 공격해서 DNA 손상을 하고 세포의 신호 전달 체계를 망가뜨리거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게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당뇨, 동맥경화, 암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세포의 재생을 막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보면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이런 활성산소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건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막는 부분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의 활동을 점점 나이 들면 활동을 적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산소는 어떻는가 하면 한 7만 번 정도 공격을 하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활성산소는 신이 그냥 나오게 만들어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웃기는 게 뭐냐면 활성산소는 인체 내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 활성산소가 죽이는 거예요. 대식세포라는 부분들인데 그 안에 활성산소가 가득해가 집어먹으면 이게 분해되도록 만들어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는가 하면 세포 내 신호 전달 물질로 작용해가지고 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조절하는 역할도 이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한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거죠. 활성산소가 너무 적어도 어떻는가 하면 생명 현상이 둔화가 돼요. 적당해야 어떻는가 하면 건강한 생명 활동을 성장 분화가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이 많은 게 문제라는 거죠. 이 생명을 괴사시키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는가 하면 우리는 활성산소가 증가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보면 뭡니까? 술, 담배, 약물. 아까 화학물질 우리 1년에 얼마 정도 먹는다고요? 24.6.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게 활성산소를 증가, 스트레스 끝내주죠 지금은. 그 다음에 어떤가 고열량식 식습관. 아까 우리가 에너지 그분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인스턴트나 고열량식들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과식, 환경오염, 미세먼지, 방사선, 전자파. 전자파는 막 집에 들어가면 온통 전자파잖아요.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니까
이 활성산소의 어떤 부분들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어떻는가 하면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는 SOD 아까 효소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물과 우리가 산소로 바꿔준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는가 이 전구 환경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SOD라는 효소가 어떻는가 하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감소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거의 80대는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감소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면 이걸 식물 영양소로서 이렇게 환경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진짜로 이렇게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어떻는가 하면 36,000가지 질병이 있는데 이 거의 모든 질병들이 원인이 활성산소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화되는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항산화의 어떤 식물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나이가 들어가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유익되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는 증가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걸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활성화되어가 있죠. 비타민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성 비타민을 계속 이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펜하겐 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하버드 템이 실험 결과에 보여준 비타민 E는 시험관 연구에서는 분명히 심장질환을 억제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복용한 사람들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몸속에 투여된 비타민 E는 심장질환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는가 하면 실험 결과와 현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틀린가? 이렇게 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시 연구를 계속했는데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여기 보면 뭐 비타민 E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했는데 결과는 어떻는가 하면 더 악화시키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말했던 게 실험실에서는 활성산소와 잘 싸우던 비타민 E가 왜 사람의 몸속에서는 싸우지 못하는 것일까? 학자들은 그 원인에 대해 실험실은 단일 메커니즘이고 인체는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게 맞다. 그래서 인체는 여러 가지 어떤 작용들이 다양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단일 어떤 실험실의 어떤 결과는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 안에 예를 든다면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빅산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스코르빅산만 이 아스코르빅산은 비타민 C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스코르빅산을 이렇게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비타민 C의 효능들을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키, 토키, 벽화사전이나 이런 거 뒤다 보면 어떻는가 하면 비타민 C 이래 놔놓고 아스코르빅산의 미온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걸 동물 체내에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비타머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비타민 종류의 어떤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 전체를 비타민 C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딱 과학적으로 뽑아낸 게 어떻습니까? 합성 비타민이죠. 다들 그렇다는 거죠. 비타민 E도 그 비타민 E만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거와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들어가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 IP디스크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뭐냐면 이 영양분의 대사는 어떻는가 하면 흡수대가 세포에서 문환이 돼야 되는데 흡수 운반 시에는 반드시 다른 영양성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아스코르빅산만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정제당, 정제 유지가 안 좋은 걸 아시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등 미량 영양소가 이게 우리가 대사될 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합성된 순수한 비타민 C는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 식초 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기전은 틀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는가 하면 성분은 같아도 생리 활성면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뉴트라이트라는 부분들이 필요한가 하면 여기서 보면 식물 선정부터 시작해서 종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농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어가 포장까지 소비자한테 오는 게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떻는가 하면 종자 다르고 그 다음에 농장 다르고 만들어내는 거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익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떻는가 하면 이게 원하는 어떤 방향대로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창시자, 뉴트럴리티 창시자가 그랬죠.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식습관이 이게 습관화되지 못한다면 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식습관의 불안정함, 우리 또 아까 보았지만은 너무너무 농수산물 질이 저하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보충을 해줘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과학이 이걸 갖다가 보충할 수 있도록 식물과 똑같은 어떤 부분들을 영양성분을 갖고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칼렌보그 박사의 기본적인 철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WX라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그 갭을 채울 수 있는 거로 디자인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가 하면 미네랄이나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워 넣어서 사람이 진짜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충시켜 주는 게 바로 이 뉴트럴리티의 기본 철학이다 보니까 그 철학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철학은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씨앗부터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씨앗들을 이렇게 중국에 가보니까 이 부시 농장에 그게 우리 뉴트라이트 연구소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 씨앗을 관리해가 최고의 우선 종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면서 어떻는가 하면 이거는 인큐베이터 같은 곳인데 카테를 딱 쳐놨어요. 그 조명을 딱 카테를 쳐놔가지고 우리가 온다고 이제 이게 오픈을 시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어떻는가 하면 그 종자의 빛과 어떤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씨앗들의 어떤 이 자라나는 우리 인큐베이터도 기본적인 환경을 맞춰줘요. 애들의 어떤 맞춰. 그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종자, 우수 종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자산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농장을 보유해야만이 이렇게 우리의 철학에 맞도록 관리할 수 있죠. 이게 전부 다 평수로 따지면 여의도의 한 30배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런 농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 농법이죠. 그리고 어떻는가 하면 이런 거죠. 과학이 어떻는가 하면 이걸 농축시키는 부분들이 가장 영양가가 높은 시기에 수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형 건조기로 식물을 건조하고 그 다음에 어떻는가 하면 간헐계 분쇄하고 그 다음에 이걸 영양소만 추출하는데 여기는 물과 알코올만 가지고 영양소를 추출합니다. 여기 그래놨는데 뭐라 했냐면 이렇게 여기 보면 분쇄된 천연 원료에서 물과 알코올 등을 사용해서 식물 섬유 이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영양소를 추출한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모든이란 이 의미 속에는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이 우수한 유용 성분들, 식물 영양소도 포함된다. 완전히 그게 식이섬유만 제외하고 그대로 다 농축시킨다. 그렇게 식물을 그대로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양소를 그대로 농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축시키는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는가 하면 수분을 제거시켜야 되거든요. 수분을 제거 안 하면 어떻는가 하면 습잖아요, 우리가. 수분이 제거가 되면 습지를 않죠, 그죠? 그래서 수분을 제거하는데 이게 드라이 분법으로 아예 아이스크림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아이스크림을 튀기는 방법이 가장 빠른 속도로 넣었다 빼면 어떻는가 하면 겉은 튀기지고 안은 아이스크림인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온자 요 두 가지의 어떤 방법으로 그 식물의 영양소가 파괴되기 가장 적은 부분들로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부분들이 GMP 명단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GMP는 우수 의학 제조 기준이거든요. 건강보존식품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의학 기준에 맞춰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 비타민C가 한 정에 200mg가 들어가 있다면 다음 정도 200mg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정도 똑같이 200mg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맞추기가 장난이 아니죠.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항생제가 있는데 어떤 거는 성분이 많고 적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거에 맞췄어. 그걸 맞추는데도 명당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 성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더블엑스입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 무기질이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 부분이 항상 종합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타민 B2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이나 이런 부분의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B6가 없으면 절대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어떤 데가 이 B6가 활성화되려면 마그네슘이 없으면 활성화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데가 하면 기본적인 어떤 이 영양 성분이 무기질이랑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게 베이스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데가 하면 이런 영양이죠. 하나가 비타민 B6가 있다면 이거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쭉 전부 다 같이 연관을 다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영양 이 비타민 무기질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식물 영양소가 아까 그대로 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항산화 작용, 면역 기능, 해독 작용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강화시키고 노화 지연, 그 다음에 세포의 손상 이런 부분들을 암세포 성장의 속도라든가 이런 걸 줄여주는 게 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식물 속 항산화 성분인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농축물들이 전부 다 식물 농축물들이 이 안에 다 그런 식으로 농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핑크 프린트를 해보면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게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식물 영양소 그냥 식물 영양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여기에 뭐냐면 이 식물 영양소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래 하려면 섞는 데 있잖아요. 각종 어떤 섞는 게 제대로 안 섞으면 이쪽에 많게 되고 저쪽은 어떤 거는 적게 되겠죠. 근데 그 식물 영양을 섞는 게 이게 V자 갑반으로 해가 섞는데 이게 되게 대박이에요. 이게 섞는 게 제대로 섞이기 때문에 한 정제마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술력이 없으면 절대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가지고는. 이런 걸 갖다가 실험을 딱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WX를 먹은 사람하고 8주간 어떤 계획서를 했는데 요거는 건강한 세포인데 손상된 이 DNA들은 이렇게 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WX를 하니까 WX를 먹은 집단하고 안 먹은 집단하고 WX를 먹은 집단들은 이게 세포가 탱글탱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먹은 집단 옆에 이게 꼬리가 막 생겨가지고 손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잘 DNA 복구라는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써도 될 정도로 이 WX가 만들어져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인체 적용 시험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뉴트라이트의 기본적인 아까 이야기 이 뉴트라이트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떠는가 하면 이 식품 우리가 식물 자체를 그대로 다른 건 다 안 좋은 거는 빼고 그 부분만 그대로 농축시켜가 만들어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탓에 나오는 어떤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하고는 이 농장에서 직접 만드는 거하고는 완전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합성 비타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부작용이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그거는 오랫동안 장복하지 말라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매일매일 80년, 85년을 먹어도 괜찮은 부분들이 연해 우리 칼렌보우 박사의 아들인 샘덴보우 박사가 지금 연세가 83생가 하여튼 이 정도 되는데 그분도 어릴 때부터 먹었더니 지금까지도 괜찮거든요. 하나도 문제를 안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뉴트라이트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모든 어떤 제품들은 식물 영양소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양소가 가장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료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먹더라도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비타민C를 먹는데 1000ml를 먹을래? 아니면 귤 한 개를, 귤 하나는 어떻는가 하면
요게 100ml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비타민 C가. 1000ml를 먹을래? 귤 하나를 먹을래? 대부분의 영양학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귤 하나를 먹는 게 훨씬 낫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유용성 부분에서 인체에 적용되는 부분에서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뉴트리아이트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그 식물에 있는 그걸 그대로 농축시키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완전한 차이점을 가진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 시간은 뭐냐면 또 브론즈 마케팅이라고 이 진짜 혁명이라 할 정도로 우리한테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있습니다. 그걸 오경미 사파이어 사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이태희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잡고 하니까 이거라도 잡고 왔나요? 아유, 조명이 너무 부담스럽네요. 네. 뉴트리아이트 참 대단한 것 같죠. 이거 참 우리가 그냥 먹어서는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이런 내용을 들어보시면 진짜 알아듣는 사람만 뉴트리아이트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저는 영도에 살고 있는 오경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조리사 생활했고 처음에 이 사업은 이제 남편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제 처음 남편이 아메이를 알려줄 때 사실 되게 부담스럽게 아메이가 왔었거든요. 이게 되게 모르는 일이었는데 뭔가 사람들한테 되게 큰 부담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강했어요. 근데 시간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이 자리에 와서 사람들이 내는 어떤 에너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막 이렇게 애착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해주는 수입 그리고 여기서 말해주는 여러 가지 보상들이 부러웠고 내게 내고 싶고 갖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를 출발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되게 애가 어릴 때 제가 이제 했는데 이제 어제 이거 매장에 갔다가 되게 우리 딸을 어릴 때 봤던 사장님을 봤어요. 근데 애가 지금 제보다 키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65였는데 요 학교 안 가는 이때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러니까 더 큰 것 같아요. 어깨 동무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요만할 때 봤는데 애가 이렇게 커 나오니까 세월이 너무 확 그냥 흘러간 것 같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애가 큰 만큼 제가 암에서 성장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성장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참 이렇게 희망을 계속적으로 희망적이고 그리고 되게 이 기회 때문에 되게 감사하고 이런 일이 참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메이를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그리고 내년에 아메이가 새롭게 주는 플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들을 되게 많이 올려서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은 밖에 나가보면 사실은 또 했죠. 네, 사실은 많이 안 쓰려고 제가 말하는 건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 많이 요즘은 제가 뭐 굳이 현실 점검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밖에서 너무 많이 현실 점검이 지금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수입하고 지출의 폭이 나이가 들면 줄어들어요. 이게 딱 합의점이 맞아져야 되는데 점점 간격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이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길어진 수명과 그 다음에 이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노후 생활에 사실은 돈 없이 그 다음에 어떤 일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그대로 누구한테나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숙제고 어떤 사람은 숙제가 아니라 각자의 주어진 몫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거를 아메이로 해결하자는 거죠. 네. 지금 출발해서 만약에 내가 노후에 이런 생활을 이런 수입을 받아갈 수 있으면 내가 100세까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만약에 난 100세까지 있는데 수명은 길어져 있는데 내가 아무 쓸 돈이 없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없으면 너무 불행한 삶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아메이는 결국은 1959년도에 이 두 분께서 창업을 하신 거예요. 되게 독특한 사업 방식으로 출발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특한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가 안 됐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보다 윤택한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최근에 제가 이해하지 않았나.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이 사업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 50기년 창립했고 이게 미국의 미시건주 에이드에 있는 미국의 본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58개국에 진출되어 있고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50여 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코노미에 보면 롤랜드 휴즈 박사라고 그 이제 CD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그분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그분하고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분이 아메이와 함께 한 지가 48년이 됐대요. 근데 그분이 스피치 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메이 60년 역사가 없었으면 본인의 48년 동안의 다이아몬드의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건 상상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회사가 60년까지 존재했으니까 본인이 48년을 다이아몬드로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그렇다더라고. 덱스터 예거의 우리 미국에 있는 시스템을 쓴 덱스터 예거라는 그분이 항상 롤랜드 휴즈 박사님을 이제 강단에 올려 보내시고 하시는 말씀이 키가 몇이냐고 물어본대요. 키가 그분이 한 190 정도 되시는가 봐요. 키 되게 크시더라고요. 그리고 박사 학위를 몇 개 갖고 있냐 물어보면 2개 갖고 있대요. 근데 반대로 덱스터 예거는 제 사람 미국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이기도 한데 그분은 키가 되게 작아 160 조금 넘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중퇴의 학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메이는 이렇게 학벌이 낮거나 키가 작거나 말더듬이인 사람도 가능한 기회고 192에 박사를 2개나 갖고 계시고 이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미국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참 아멘이 참 역사다. 이게 60년 됐다는 그 말이 우리가 그냥 흘러보낼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60년 동안 약간 창업자들이 가진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58개국에 한 번도 실패하지 나라에 이 아메이라는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그 기회가 이어질 거란 생각 때문에 우리의 노력들이 절대 날아가진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브랜드는 아까 이태사님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아마 이제 진짜 건강식품 특히나 요즘은 면역에 관련된 제품들이 되게 많이 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좀 알아두시고 한번 드셔보시면 되게 도움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아티스트라에서 세계 5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고 지금 부산 국제영화제를 지금 7회, 8회인가? 올해 한 8회예요. 네,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수기, 청정기 전 세계 판매 1위 제품들입니다. 청정기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사랑받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거를 구매해갖고 있는데 요즘 같은 세대에 자꾸 집에 가면 꺼놓는 거예요. 내가 가면 꺼놓거든요. 제가 가면 키거든요. 그래서 한 날은 딱 들어갔는데 불이 또 꺼져 있어요. 막 화를 냈죠. 왜 청정기 왜 샀냐고. 왜냐면 청정기는 그냥 계속 우리 냉장고 코드를 뽑아라 했거든요 제가. 그거는 꼽아놓으면서 얘는 꼽아놓는 이유가 뭐냐는 게 그만큼 이제 알아야 쓸 수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보면 아메 본사에 가면 2층이 전부 다 실험실이고 그리고 연구원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R&D 전문가들이 950여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특허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특허 출원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협회에 되게 소속돼 있고 이런 브랜드 때문에 제품이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집안에서 다 쓰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필품 거의 사재기 수준이잖아요. 근데 어제도 제가 마트 가니까 와 라면만 한 20박스를 사가시더라고요. 네, 라면만.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먹는 거 특히 이제 이런 사태에서도 이제 굶어 죽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 좀 많이 들고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세계적인 브랜드를 보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제품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복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소비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되게 독특한 사업 방식이 됐잖아요. 왜냐면 일반 유통에 판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뭐 11원가 옥션 이런 데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마트에 가면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SABN이라는 이제 그 사이트나 아니면 매장에 가야 직접 살 수 있고, 그것도 누군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혼자는 알 수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역할을 저희 같은 ABO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딱 원래는 요 한 장으로 사실은 아메이는 거의 설명이 끝났어요.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저도 누군가를 통해서 아메이를 알았듯이 누군가를 통해서 아메이 제품 그리고 아메이의 여러 가지 사업의 기회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죠, 아메이는. 그래서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제품을 쓰되 그냥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소비 채널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일반 마트에서 쓰던 거를 그냥 아메이 마트로 옮겨 써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아까 말했듯이 제품이 괜찮고 질이 괜찮고 가격이 나하고 맞으니까 그냥 한번 써보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은 환경 오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조금 더 질 좋은 제품 그리고 환경에 위배되지 않는 제품들을 쓰고 싶은 마음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아메이가 처음 출발할 때 이게 60년이 됐는데, 제가 이제 잠깐 아까 한테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올해 7순이시거든요. 7순이신데 우리 아빠 10살에 그 아메이가 출발했는데 이런 생각하니까 진짜 아메이 오래됐더라고요. 예. 그때는 사실은 뭐 양잿물 이런 거 쓰던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개념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아메이 제품은 그냥 고가의 제품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을 가능성이 되게 높았을 거예요. 근데 시간 속에 보니까 요즘은 누구나가 친환경 그리고 좀 더 우리 몸에 좋은 세제 그리고 좋은 식품 이런 것들을 먹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남편이 알려주는 그냥 아메이 마트로 옮겨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30만 원씩 썼다고 그냥 가정할 때 마트는 0.1% 정도의 포인트를 잡아줬어요. 300포인트. 근데 저는 이것도 그냥 귀찮더라고 잘 안 모였거든요. 그리고 근데 아메이 마트는 옮겼으니까 30만 원 썼을 때 현금 1만 원을 저한테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해 안 됐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는 왜 300포인트, 여기는 현금 1만 원이냐는 거죠. 그게 유통의 변화 때문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품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오게 되는 이 방식, 이것도 사실은 지금은 옛날 방식이죠. 요즘 애들한테 이런 방식 아니냐고 물어보면 전혀 모를걸요. 네. 근데 요 방식을 없애고 이게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그 다음에 TV 홈쇼핑이 나온 것들이 지금 요즘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광고, 그 다음에 여기 단계를 거칠 때마다 광고비, 인건비, 그 다음에 점포 유지비, 세금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걸 다 누가 내냐는 거죠. 여기 생산자가요? 아니요, 소비자가 이걸 모든 걸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단계를 없애고 여기 있는 부를 누가 가져가기 시작했냐면 이제 대기업들이 가져가기 시작한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대형마트 다 대기업이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대형마트나 인터넷 이제 마트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점포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시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롯데 같은 경우는 전국에 500개 매장을 이제 앞으로 없앤다고 얘기하죠. 그만큼 이제는 인터넷 쇼핑몰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고 사람들이 더 이제 손쉽게 이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방식이었고, 이게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유통 방식입니다. 근데 1959년도에 아메이라는 회사에서 제품을 직접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테니까 회원 소비자인 ABO한테 여기 중간 유통을 없애서 직접 제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너무 일찍 이 방식을 쓰니까 사람들이 이해 안 됐던 방식이죠. 원래 이 방식이었는데 너무 일찍 이 방식을 썼던 거죠. 근데 여기 ABO가 되시면 혜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제품을 30% 할인된 금액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100% 만족 보증 제도라 해서 지금 쓰고 계신 제품, 그리고 지금 사용해서 쓴 제품의 반만 써도 30일까지 90일 동안 90일 동안 100% 돈으로 환불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리고 무료 택배 서비스가 되고, 원래 6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3만 원으로 택배 서비스도 떨어뜨려졌어요. 그리고 35% 보너스 사업의 기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여기 35%의 보너스 사업의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해드리고 싶은 거죠.
되게 분위기가 무거워. 제가 조명이 2개가 되게 좋네요. 연예인들은 이걸 다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싶네요. 네. 네. 옷을 가볍게 입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서 사업의 기회가 되냐는 거죠. 네.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해서 9월부터 아메이가 원래 또 지금도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에서 플러스 알파 한 20% 정도 그리고 30% 정도의 보너스를 더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옛날에 소비자를 만들 때 그냥 마트를 바꿔 쓰는 소비자를 만들 때 나와 함께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10명에서 15명 정도를 모으는 거예요. 단 모으되 이렇게 팀을 이뤄서 모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더블X 같은 거 있죠? 더블X 같은 거를 여기 한 3-4명 먹는 사람들 더블X를 3팀, 3명에서 4명 정도 먹는 사람들 이렇게 팀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더블X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화장품도 있고 그다음에 세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막 정수기, 청정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카탈로그가 사실은 되게 두꺼워져서 한 2,000가지 가까이 되는데 그런 제품들을 그냥 마트에 바꿔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팀을 모아서 해놓으면 여기 120만 PB가 되고 월 소득이 이제 20에서 한 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된다고 이제 소득을 올려주겠다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아메이도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은 어떤 식으로든 발생하면 회사는 이익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 이 ABO들의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성 이런 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야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있다는 걸 데이터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팀을 이뤄서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돈을 올려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지금 가장 안정적인 사업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3%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요즘 제품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한 가정에서 3% 정도 그러니까 20만 PB 정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한 3-4명 모아서 그리고 여기도 한 뭐 5명 모아서 이런 것들을 올해 이제 9월, 8월까지 이 그림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득을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더 주겠다 했어요. 원래는 요도 9% 정도 되면 지금은 한 10만 원 정도 소득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소득을 좀 더 주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속 3%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결국은 나와 함께 이런 사업의 기회를 알아듣거나 그리고 제품이 좋아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 여기 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돼요. 이런 그림이 되면 각자는 내가 그렸던 3% 세 팀 하는 그림을 각자가 그리는 거죠. 각자가 그리고 그런 그림을 세 팀을 그리게 되면 9%가 3명이 되면 나는 1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맨 앞에 갔던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요 한 팀에서 그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9%가 되고 여기도 3% 세 팀, 여기도 3% 세 팀이 되면 난 15%가 됩니다. 15% 정도의 볼륨이 되면 이제 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이 15% 원래 지금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2배로 딱 보너스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밖에 나가서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사실은 이게 뭐 퇴직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뭐 3개월,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알바를 채용하는 데가 잘 없어요.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3개월, 6개월 정도 일하고 그 직장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사실은 지금 주부들이 아르바이트 해도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 20대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20대들이 전부 아르바이트 쪽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럼 20대들하고 주부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깁니까? 내가 더 젊고 풋풋한 사람 됐을 건데, 그죠? 그러니까 주부들은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트 자체가 요새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을 많이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의 수입이 내가 추가 수입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돈인 거예요. 이 돈이. 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요, 한번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이렇게 3% 쓰던 사람들이요, 제품력이 좋기 때문에 다시 재구매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내년 9월부터 그 다음에 8월까지 1년 동안 그리면 1년 동안 이 수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1년에 100만 원씩만, 내가 더 이상 안 가고 400만 PB만 줘서 100만 원씩만 계속 번다면요. 이거 너무 괜찮은 게임 아닙니까? 네. 그냥 마트 내가 바꿔 쓴 것 뿐인데
그렇다고 아메이에서 뭐 제품을 만들 테니 와서 도와라. 우리 김정희 선생님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노트라이트 농장에 풀 보러 오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나는 그냥 잘 되어져 있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유통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유통만. 예. 그러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 아메이는 매출이 전혀 하락세가 없는 게 생필품이고 온라인으로 다 본인들이 원하는 택배를 하기 때문에 전혀 매출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떠냐면 아까 9% 했던 이 팀이요. 이제 15% 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30만 원 벌다가 이런 방법을 아는 거예요. 100만 원으로 소득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 15% 되는 구간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세 팀이 진행이 되면 여기 보세요. 9%가 세 팀이 되고 이 9%는 당연히 3%를 가진 세 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팀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9% 하는 사람 3명, 여기도 3명. 네트워크가 엄청 빵빵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아메이가 이런 네트워크를 그려라는 거예요. 한 팀만 있어서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말고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수입원을 만들려면 이렇게 많은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라는 거죠. 이 정도 소득이 되면요. 이제 원래는 1000만은 그냥 21%를 줬는데 이거는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플러스라 해서 이제 1000만 1PB 정도 이상을 하시면 21%, 23%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지금 23%를 제가 해볼게요. 23%를 하면 월 소득이 이제 200에서 250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 동안 내가 유지하면 이제 월 5천만, 그러니까 1년에 5천만 원, 아마 5천만 원 좀 더 되지 싶은데 5천만 원이고 만약에 브론즈 빌더까지 만약에 동시에 이거를 같이 수행한다면 5천만 원이 훨씬 넘죠. 근데 원래 파운더스 플래티늄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그리면 원래 한 연봉이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7천, 8천까지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볼륨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마 지금 만약에 1000만 PB 정도를 웃도시는 분들은 아마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1000만 정도 하면 원래 이제 뭐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는 이상 150에서 한 170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이 다 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지금 밖에는요 다 인건비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일할 수 있는 내가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아메이는요 똑같은 일을 하면 소득을 올려주겠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침묵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근데 이 수입이 사실은 내가 하는 노동 수입 한 번 나오고 나오지 않는 그 수입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한 번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매달 평생 증가 상속돼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걸 잘 봐야 된다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노후에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수입원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끊겼을 때 계속 수입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걸 보시면 아메이는 정말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요정 수입이 되면 이제 해외여행을 보내줍니다. 해외여행은 올해가 나트랑 애들하고 같이 가는 나트랑이고 그 다음에 내년이 어디예요? 시드니 가는구나. 네, 시드니. 이제 그렇게 더 있고 여기 보면 자, 그 다음은 여기 그렸던 여기 이분들이 또 볼륨이 커지기 시작해서 저와 같은 똑같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3%가 세 팀, 그러니까 5천만 원, 연봉 5천만 원 되는 팀이 세 팀이 생기면 그리고 저는 또 열심히 해서 다시 15% 팀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월 연봉이 1억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게 참 놀라운 게 다들 표정은 없으신데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일을 제가 무슨 일을 통해서 연봉 1억을 벌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남편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신랑이 연봉 1억 되는 거는 다음 생에 태어나기다. 제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메는요 이 과정을 9%, 15%, 23% 그 과정을 밟으면요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연봉 1억 되는 방법을. 내가 아직 1억이 안 된 건 그만큼 행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쿨하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1억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놀랍지 않아요?
아까 저 같은 보통 사람 주부가 예? 이런 연봉이 1억 되는 방법이 다른 일을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이 연봉이 1억이 되면 이제부터는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뒤에 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연봉 1억이 매년 나한테 들어오는데 그 뒤에 오는 행복감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예. 이제 처음 출발은 그냥 마트를 바꿔 쓰는 사람들을 그냥 모으는 일인 거죠. 연봉 1억이고,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23%가 되겠죠. 이제 이래 되면은 아메이에서 꽃이라고 얘기한 다이아몬드라는 비밀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봉 1억 6천, 또 많으신 분들 연봉 2억까지도 가능한 플랜입니다. 이렇게 되고, 사실은 다이아몬드까지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뭐 월 소득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처음 출발할 때 이게 연봉이 1억 되는 일이었으면 출발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봉이 1억 되면 엄청나게 뭔가 많은 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연봉 1억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의 이 방송으로 이런 말 해도 되나? 구라가 있을 것 같은 거지. 그죠? 약간 뭔가 거짓말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출발을 못했어요. 그래서 30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만원 받아지니까 그 다음 꿈을 꾸고, 그리고 연봉이 5천만원 되니까 그 다음 꿈을 꾸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암에. 그래서 연봉이 이제 1억 6천까지도 그냥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있던 거죠.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여행, 그리고 암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여행을 보내줍니다. 사실 여기서 느끼는 행복감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가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자녀여행, 그리고 내년에 도착하는 시드니까지 준비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여행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이렇게 크로아티아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애들 데리고 한번 가보고 싶은 꿈이 안 끼워집니까? 그죠? 근데 아메 속에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꿈을 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아메를 안 했으면 애를 데리고 바르셀로나를 한번 가봐야지 이런 꿈을 어떻게 꾸겠습니까? 몰라서 못 꾸죠. 근데 아메 속에서는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롤랜드 휴지 박사님이 올해 89세라 하시대요. 근데 그분이 89세의 생일을 맞은 기분이 어떠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게 뭐라 하니까 아직은 할만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89세에 연봉이 1억이 넘으실 건데. 근데 89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89세에 나와서도 강의도 하시고, 89세에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시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런 삶을 살자는 게 이게 욕심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냥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절대로 욕심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한 욕심을 내보기 위해서 이제 아메를 저는 이제 선택했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메가 이렇게 60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핵심 가치 때문입니다. 이런 게 창업자 정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정신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어가고, 이 정신을 이어간 사람들이 ABO들이 다시 다이아몬드로 되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아마 아메 하다가 그만두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아메를 완벽하게 이해 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 아메를 완벽하게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성취해 가면서 아메를 이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룹을 키워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해되는 폭들이 넓어지는데 그냥은 잘 이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완벽하게 이해되신 분들은 다이아몬드가 되시고 그 다음 핀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창업자분이 우리는 꿈을 가지도록 창조되었고 그 꿈의 크기는 곧 당신의 영혼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너무나 생각이나 이런 가치나 철학들이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이 창업자여서 그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올 수 있어서 정말 아메가 감사하고, 10년 정도 몇 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아메가 저한테 기회로 왔던 이유는 이 기회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그리고 지금 약간 성장이 조금 더디더라도 그 희망,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이 설레입니다. 그러니까 아메 이 코로나 이 여파에도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마 지금
거의 다 절망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희망으로 아메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짧은 사업 설명이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이 기회 속에 한번 그냥 내딛어본 앞으로 한 발 내딛으면 아메가 조금 더 보이실 거고 그 다음 또 내딛어 보시면 아메가 조금 더 잘 보이실 겁니다. 어쨌든 이 기회로 많은 꿈 이루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도 영향력을 가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런 기회로 이제 플래티늄이라는 정식 사업가가 되신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차례대로 모시고 내가 아메를 하는 이유 궁금하시죠? 네, 그 두 분들을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이순영 플래티늄 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관에 사는 이순연입니다. 예, 저는 회사를 다닐 때 아메이를 처음 전달받았거든요. 우리 차장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차장님이 회사 몰래 아메이를 부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회사에서 못하게 하는 일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지 모르겠다. 그만두고 나면 우리의 둘을 대학을 보낼 수가 없을 것 같다. 뭔가 다른 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너무 젊었기 때문에 맞벌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됐지만은 저렇게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제가 친환경 유기농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애들을 나중에 그렇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을 알려주셨을 때 저는 제품은 너무 좋더라고요. 제품이 좋아가지고 돈만 있으면 저걸 먹고 싶고 돈만 있으면 저걸 쓰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메이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좋았는데 다만 제가 볼 때 아메이가 이렇게 팔로 다니는 방판 같아서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 아이가 둘이 되니까 회사를 계속 다닐 수가 없었어요.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전업주부가 됐고 처음에 한 2년은 뭐 이 집 가서 커피 마시고 저 집 가서 과일 먹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회사 생활에서 할 수 없었던 걸 하니까.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둘이 벌다가 혼자 벌고 외벌이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되게 쪼들리고 애한테 해주고 싶은 건 많아지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연한 기회에 별로 저는 장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성격인데 우연히 가게를 하게 됐어요. 그때 한 2번 봤던 언니가 이제 제품 제가 필요해서 갖다 달라고 하면서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의 우리 스폰서 사장님 박정호 사장님께서 우리 가게 오시면서 아메이를 알려주셨거든요. 저는 제품을 오랫동안 썼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메이를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방판으로 계속 생각했던 그 일을 사업이 된다 하시고 뭐 이런 일로 여행도 다닐 수 있다 하고 그게 좀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되게 달랐어요. 그래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뭐였냐면은 가게를 할 때 제일 고민스러운 건 월세거든요. 되게 장사가 잘 되면은 그 월세를 주는 게 아깝고 장사가 안 될 때는 월세를 내기가 부담스럽고 그게 되게 반복되면서 월세 안 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게같이 고정된 게 처음 있었을 때 되게 좋았어요. 내가 남을 막 찾아다니는 거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가만 앉아서 남들이 오면 응대를 잘해주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얼마나 바보스럽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내 이유와 아무 상관없이 사태가 생기면은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럼 제가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굶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고 남을 찾아가서 내가 먼저 알려주고 이런 방식이 능동적인 건데 사실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그렇게 하면서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이 해주시는 말씀 가게가 없어도 되고 월세를 안 내도 되고 근데 이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월세같이 들어오는 소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저는 너무 예전에 알고 있던 제 아메이와 너무 다르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고 네이버 쇼핑을 해놓고 낮에는 강의 듣고 돌아가서 택배 싸고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네이버 쇼핑은 안 하고 저는 또 전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는 뭐였냐면은 나중에 우리 애가 대학 갈 때 학자금이 안 나오니까 그 학자금을 모은다 이런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남편이 일을 안 하면
그때 소득이 안 나오니까 연금이 없다. 그것 때문에 연금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냥 언젠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월세처럼 몇백, 뭐 100만 원, 200만 원만 나오면 되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어올 소득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되게 집중을 하지는 않았고 그냥 저 혼자서 아메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애를 키우는 정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진짜 팬클럽 쫓아다니듯이 저 혼자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그런 아메이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언젠가는 될 소득, 언젠가는 이루어질 꿈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재미만 있었는데요. 제가 돈은 가진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제가 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나이가 지금 40 중반이 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이었냐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뭐 자격증도 있고 뭐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것도 해볼 수 있고 마음이 젊어. 시간이 많아. 아직 얘가 어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이의 굉장히 가치를 크게 모르고 뭐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재미로 다닐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웃긴 게 최근에 들어서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는 사실을. 눈 깜빡해보니까 1년이 가 있는 거예요. 지난해 그랬어요. 그 전에 우리 애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네 이랬는데 깜빡 지나니까 애가 2학년 됐어요. 깜빡 지나니까 우리 애가 5학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너무 의외로 뒤로 갈수록 빨리 지나가는 걸 느끼니까 제가 섬뜩섬뜩한 거예요. 벌써 한 해가 갔어? 벌써 또 한 해가 갔어? 이게 제가 한 2, 3년 연달아 느껴지니까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지금 와서는 마음이 무조건 적지만도 않고 상황이 무조건 좋지만도 않고 시간이 무조건 널널하지 않다는 걸 이제서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둘러보고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우리 남편이 회사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15년 이상 했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기술은 굉장히 높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걸로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되게 바뀌니까요. 우리 남편이 하던 일 그 업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설계를 넘긴다든지 더 싸게 단가를 낮춘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니까 기술은 점점 높아져서 최고치에 와 있는데 상황은 그렇게 만만때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됐어요.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그만두고 자기가 프리랜서가 된 거예요. 많이 고민했고 또 우리 남편이 성실하기 때문에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한 번도 월급쟁이가 아닌 남편을 둔 적이 없어가지고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탁 나오니까요. 진짜 여러 가지들이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남편이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고 능력도 있지만은 와 매달 가지는 이 현금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너무 당황스럽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성실히 잘하고 있는데도 늘 불안해요. 매달 나올 수 있는 월급 대신 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우리 엄마가 맨날 선생님 되라 뭐 공무원 되라 라면 답답해서 못한다면서 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맨날 말 안 듣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애들 키우면서 뒷꼭지만 바라봐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공무원이더라고요. 그게 마르지 않는 어쨌든 연금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방식의 일은 아니어도 정말 사랑스럽더라고. 근데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느끼는 게 처음 느꼈던 그 말 있잖아요. 월세 같은 소득, 인세 같은 소득, 연금 같은 소득이 된다는 걸 최근에 와서야 느끼는데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빨리 만들어 놨더라면 우리 남편이 프리랜서로 나와서 공백이 조금 생겨도 제가 생활비 같은 그런 부분은 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든든하게 좀 서포트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멋있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건 안 됐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아메이에서 나오는 이 소득이 저한테 너무 든든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집중하고 더 아메이를 사랑하고 더 많이 알리고 이렇게 쌓아 나간다면은 지금 제가 쌓아놓은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일이라서 너무 좋잖아요. 그 쌓아놓은 것 때문에 제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생활비 또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추가 소득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옷가게를 하셔요. 경기가 안 좋은 줄 알기는 알지만은 혹시나 해서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한번 들러봤어요. 거기는 옷가게가 수십 개가 이렇게 쫙 모여 있는 곳인데 한 라인 전체가 임대를 붙여놨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 있잖아요. 그냥 상상은 했었고 뉴스에서 들었지만 뭐랄까 정말 까딱 잘못됐으면 내가 저 자리에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섬뜩하고 서늘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통로를 딱 바라보는데 아 진짜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내가 저기 안 앉아 있다는 게 너무 다행스럽고 예전에는 저런 가게를 갖고 있는 게 멋있어 보이고 든든해 보였는데 저런 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자영업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알릴 수 있고 그렇게 알리고 얘기해 두었던 게 위기가 되면 안전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 때문에 또 저처럼 추가 소득을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사업도 되고 또 제품도 리테일도 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되게 불안하고 뭔가 답답한 이런 현실 속에서 되게 안정적인 답이 된다는 그 사실을 최근에서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학교도 지금 안 가고 학원을 안 가지만 크게 불안하지 않은 게 저도 제 할 일을 집에서라도 할 수 있고요. 이 일은 꼭 못 나가더라도 SNS도 활용할 수 있고 통화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고 또 잠깐씩 뭐 출근하듯이 길게 아니라도 잠깐씩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를 키우면서 병행하기도 좋고 또 다른 걱정 없이 유지비 없이 인건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다시 한번 저에게 큰 가치로 다가와서 너무 좋고요. 조금 더 집중해서 든든하고 단단한 연금을 만들어서 남의 뒤꼭지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 가족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소득 만들 수 있는 든든한 엄마가 되도록 더 집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고할게요. 저번에 이거 문성환 사장님이 이거 파마할 때 쓰는 그거 있잖아요, 여자분들 그거하고 똑같다더니 진짜 끼워보니까 파마할 때 쓰는 그거하고 똑같은 기분입니다. 네. 예,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 용호동에서 아메 사업하고 있고요. 지금은 마크로비오틱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요리 선생님을 같이 겸업으로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국이 이러하니까 마크로비오틱은 본의 아니게 타의적으로 간판 내린 지가 한 두세 달 돼요. 아무도 전화가 안 와요.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사람들이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원잡을 하는데 하나에만 신경 쓰니까 더 인생이 심플해지니까 살기가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게 돼 있는 주제가 뭐냐면 내가 왜 아메이를 하는 아메이 사업을 하는가 와이 아메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아메이를 하냐면 돈 벌려고 아메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돈에 대해서 그 보통 분들은 경험 안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던 그 3년간의 좀 경험이 있어요. 그 3년의 경험을 하면서 돈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그 시간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선택을 해서 하기로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저한테는 있었냐면 저희 집에 이제 큰아이가 참 자꾸 말하니까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스토리이긴 한데 큰아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좀 병이 걸려가지고 3년을 대학병원 입원 생활만 하고 살았어요. 둘이서. 근데 그냥 감기 안 걸리고요. 좀 심한 병을 한번 걸려보면 식구 중에 누가 특히나 그 아이가 그제 그런 병을 걸리게 되면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오로지 내가 바라는 그거 있어요. 나았으면 좋겠다.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대한민국을 다 돌았다고 보시면 돼요.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대학병원까지 갔다가 하여튼 3년을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었던 모든 일이 3년이 정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가족 관계, 뭐 친구 관계, 뭐 취미 생활은 원래 별로 없었지만 어쨌든 모든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이 다 단절이 돼버려서 병원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도 아이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케어를 해야 되니까 자기도 정상적인 보통 이제 때 사용했던 시간을 못 쓰는 그 3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3년을 병원 안에 살면서요 이제 뭘 많이 봤냐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몸이 심하게 아파하고 오래 입원하신 분들의 가족분들은 전부 복도에서 회의하시는 거 아세요? 다 복도에 있어가지고 회의해요. 근데 그 주제가 다 돈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낫기 위해서 뭐 우리 이런 게 낫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이게 아니고 입원을 얼마를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얼마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은요 대부분이 퇴원하실 때 되면 식구들이 복도에서 한 번 더 회의해요. 뭐 때문에 회의하냐면 퇴원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대부분이 요양병원으로 가기를 선택을 자녀분들이 하는데 그 요양병원 월 그 있잖아요 병원비 이거 해결하는 것 때문에 복도에서 조용하게 웃으면서 마무리 짓는 회의를 난 본 적이 없어요. 다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보면 작으면 요양병원 가신 분들 보통 60만 원, 80만 원 아주 좋은 데 가시는 분은 거의 없으셔서 저는 못 봤어요. 그러면 요양병원 안 가시게 되면 대부분이 따님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들보다 딸이 낫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요 이제 노인분 중에 자기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뭐 건물이라도 하나 있고 이러신 분들은 가족분들이 그렇게 회의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고 난 내 집이라도 있는 분은 내가 시끄럽다 태어나면 우리 집에 가면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 3년 그 시간을 이제 지나면서 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일이 우리도 맞벌이를 했지만 아이가 그래 돼버리니까 수입이 줄어들면서 하나 수입이 완전히 단절이 돼버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애가 낳고 난 다음에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예.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이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암 선고 받으신 분들은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딱 암 진단 들어주면 커튼 딱 치르고 진단금 계산하는 거 아세요? 응, 얼마 받을까? 이게 우리가 살면서 돈 뭐 하지 마라 이런 말 참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인생에 큰 숙제를 딱 만나면 정말 중요하지 않을 것 같던 그 문제가 가장 베이스적인 문제로 딱 들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3년이 지났는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아이는 저절로 나왔어요. 서울대학병원 교수도 찾지 못하는 원인이었고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고 마지막에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바람에 우린 그 선택을 안 하고 내려왔는데 그게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한 달을 일상생활 습관 다 바꿔버리고 보조식품 먹고 일찍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아까 유티라이트 강의하실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하고 나니까 한 달쯤 정확하게 100% 하고 나니까 저절로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그 3년의 그 기억 때문에 우리 애가 원인 없이 아팠잖아요. 한 번도 아프면 어떨까 이 생각이 이제 그 다음번에 머리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나이도 더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가정이 보호받기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도 내가 할 수 있는 요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몇 가지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맞다고 표현하실 때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잘해요. 새벽에 나가다가 새벽에 집에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도 아닌데 별보기 운동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도요.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내 능력으로 버는 돈은 한 번만 우리 아이가 겪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해도 이게 열심히 너무 바쁘게 사는 일의 반복이라서 이게 해결이 안 되겠다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때쯤 돼서 이제 김영 사장님을 이제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었고, 예.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아메이 사업의 성격상 아까 우리 포인트 모으는 거 설명하실 때 매달 평생 작든지 크든지 증가되고 죽고 난 다음에도 상속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소득이 필요하다라는 걸 병원 생활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 아메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일들은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일이 다 하나 터져버리면 이 시기에 돈 버시는 분 난 만난 적이 없어요.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은 따박따박 나온다 하시더라고. 그 외의 분들은 다 불안해요.
다 불안하거든요. 이런 시기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들고 이 인생이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후원하시는 분이 난 너무 놀랬는데 저는 참 내가 나이가 그렇게 먹은지 몰랐는데 그분이 31대 있잖아요. 그분 어머니가 나보다 2살이 많은 거라. 내가 조금만 일찍 애를 낳았으면 그 사람이 내 딸인 거지.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늦게 이 아메이를 시험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7, 80대에서는 상당히 곤란하겠다 그 생각을 그분을 보면서 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내가 1살 젊을 때 조금 더 누군가를 만나서 그죠 조금 편안하게 내가 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을 때 집중해서 이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애가 아파 보니까 평범한 가정 있잖아요. 평범한 4인 가족 정도 되면 매달려 큰 일이 터져도 그래도 돈 때문에 머리 썩힐 일이 없을 정도 금액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번 달 써도 다음 달에 또 현금 1,000만 원 정도가 통장에 딱 들어오면 그 정도 돈이면 우리 애처럼 심하게 아픈 일이 생겨도 제가 8분 맞춰놨습니다. 예. 그래서 심하게 아픈 일이 생겨도 돈 때문에 우왕좌왕할 1차적인 숙제는 끝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 통장에 내 이름으로 낸 통장에 현금 1,000만 원의 잔고가 보유되는 그 수익을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이 매일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해보면 그제 어느 날은 너무 잘 됐는데 어느 날은 우울한 날도 있어요. 이거의 반복이긴 한데 세상 사는 일이 모두 그런 것 같아요. 모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아메이 사업은 제가 해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딱 하나의 이유는요. 내가 아메이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나보고 자격증 들고 오라 한 거 아니고 나보고 대학교 성적증 내서 떼오라 한 거 아니고 재산 뭐 있잖아요. 얼마 갖고 있는지 잔고 증명 떼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품 써보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마트를 바꿔 써서 이야기해보는 거는 내가 조금 처음 시작할 때 부끄럽고 익숙하지 않고 새 신발 사면 발 아픈 것처럼 예뻐서 샀는데 막상 신어보니까 발이 아파가지고 집에 던지고 운동화 신는 일이 종종 많지만 새 신발 뻗대나게 잘 신으려면 자꾸 신어서 이게 익숙해서 해야지 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단지 조금 보통 사람들이 힘들다고 표현하는 거는 그 과정의 일부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입을 벌고 싶어서 아메이를 선택해서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매일매일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제가 아까 8분의 시간을 맞춰놓은 이유가 왜 이 팀에서 사업하기로 이제 나름대로 결정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사실은 이전에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어요. 예, 우리 아이가 아프기 전에. 그 이후에 한 5년 정도를 아메이 사업을 못했어요.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병원 생활한다고 못했는데 아메이 하신 분들 많잖아요. 아닌가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 저는 한 번의 경험으로 너무 잘 알아요. 이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생필품 잘 쓰라고 막 이야기하는 일은 맞지만 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나와 같이 하시는 분들의 그 영향력이 되게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이 사업을 후원해 주시는 사람들 나와 같이 사업할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이분들 방송 보시는 이분들의 어떤 사람들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그거를 보고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지금 막 알아보고 계신 분들, 그죠? 예, 조금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다른 데는 뭐 어떻게 할까 궁금한 사람들도 있으신 걸 알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 경험상 단언하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이 안에서 나에게 후원해주시는 분이 알려주는 대로만 한다면, 제가 말한 저만큼의 금액은 아니더라도 다 필요한 돈이잖아요. 그 성격의 돈이. 그래서 얼마든지 원하는 거를 요 안에서 배우기만 하면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거. 새 신발이 조금 발이 아프기는 해요. 아프긴 한데 자꾸 신으면 남들 보기에 언젠가 너무 예뻐 보인다는 말을 꼭 듣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달 매일매일 부족한 날도 있고 뭐 안 그런 날도 있지만 채워서 또 제가 가질 수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집중해서 사업하는 그런 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의 좋으셨죠? 예, 오늘 강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우리 건강에 대한 강의, 그리고 브론즈에 대한 강의,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Y 아메에 대한
정말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방송 좋으셨죠? 예, 처음으로 이제 새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떤 사회 문화 전체적인 그런 변화가 있는데 우리 아메이 사업 같은 경우도 온라인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수적인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물론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은 많은 분들 우리 김병주 김영사님께서 많은 분들이 사업을 지원을 위해서 이런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오늘 출발했어요. 우리 영남 빅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김병주 김영 선장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했습니다. 요즘에 그 사태를 바라보면서 아까 박원주 사장님 요리 선생님 사업 안 된다 하니까 전부 다 와가리 크게 웃으네요. 오랜 아픔인데 근데 어쨌든 이런 아픔이 있는데 제가 이런 아픔이 없을 때도 직장생활 할 때는 아팠어요. 왜? 부족하고 불안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아메를 안 하고 직장생활만 했더랬으면 하는 생각해보면 아찔하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더 이런 환경에서도 이 아메를 이런 시설들이나 우리 팀력을 가지고 아무런 그런 어떤 변화 없이 굴곡 없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이런 지속적인 소득에 대해서도 많이 감사하는 그런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다 마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강사분들 말고 이야기를 또 들어보시면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가치와 비전과 그리고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방금 스피치하신 분들은 이제 그 황원주 사장님 같은 경우는 뉴 플래티넘 대회에서도 퍼포먼스 엘리트까지 이렇게 성취하셨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 핀을 향해서 가고 계신 우리 심혜영 사장님이 잠깐 스피치 1분 스피치 방송이라서 더 긴장하시겠던데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수영에 가고 있는 심혜영입니다. 저는 16년 근무했었고요. 조그만 자영업을 할 때 아는 지인으로부터 아메이를 전달받았습니다. 제품을 쓰기 시작하니까 제품이 너무 좋아서 계속 쓰다 보니까 조그만 캐시가 나왔고요. 그 캐시를 이제 받다 보니까 이런 정보나 미팅 장소에 와서 좋은 정보 듣고 이런 제가 들어본 이 정보를 주위의 지인들한테 조금씩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즘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만나고 다니지는 못하지만 이런 소그룹 이런 미팅이나 이런 걸 하면서도 이제 스폰서님하고 같이 상담하고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알리니까 이런 기회를 조금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지인이나 동생들한테 브론즈핀 이런 설명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주니까 저는 최근에 많이 느낀 게 세제는 우리가 늘 평생 쓰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메리트는 사람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거 화장품이나 이런 거 하지만 세제나 치약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습니다. 세제나 치약 같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쓰잖아. 안 쓸 수 없으니까 그런 정보를 제가 이제 가격 대비해서 제가 써보고 괜찮고 솔직히 세제 이런 거 쓰니까 제가 좋듯이 다른 사람들도 이게 좋다는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방법을 세제 쓰는 소비자를 이제 조금씩 알리면서 많이 늘리니까 전달하기도 편하고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조금씩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이걸 제가 하는 방법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주위에 이제 지인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한 명씩 이렇게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는 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소비자도 많이 늘어나지만 저하고 같이 사발 분들도 조금씩 한 명씩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솔직히 직장 다니거나 평생 일을 하면 내가 그만두면 이게 수입이 끊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네트워크 꾸준히 계속 이렇게 늘리다 보면 평생 내가 안 해도 죽을 때까지 이게 평생 나오는 걸 많이 느끼고요. 제가 지금 활동을 안 해도 2달 동안은 계속 평소에 나오는 금액이 그대로
매달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많이 알고 주위에 제 지인들이나 꼭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지금 열심히 많이 알리고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새로 나온 브론즈 핀을 많이 알려서 같이 내년 9월 달부터 이제 다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퍼포먼스 엘리트나 이런 핀에 대해서 달성하도록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과정을 제가 이미 이제 플래티넘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이 장비를 또 설치해 주신 분인데 예, 우리가 응원해주는 대구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실 때 더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래티넘이 있습니다. 배수연 여경아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의 박수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온 배수연 여경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어 너무 당황스러워요. 네, 저는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하다가 둘째 낳고 잠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저희 사촌 올케를 통해서 이런 자리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제가 평소에 꿈꾸고 있었던 그런 연금 같은 수입과 그리고 여행 가는 삶을 이 속에서 이루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그런 희망으로 재밌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오랜만에 하고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까 황은주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게 많은 아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어제 이제 저희는 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왜 자꾸 김현정 사장님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2월달 중순부터 이제 계속 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다 똑같겠지만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언제 이렇게 또 쉬어보겠노라는 생각도 들면서 즐기면서 아이들과 재밌게 하고 있고 진짜 어제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들었던 김혜연 선생님 말씀이 코로나는 어차피 지나간다. 근데 5년 후에 이런 일은 또 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스 그 다음에 뭐 있었죠? 메르스 이런 게 계속 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고 지난번에 선택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쇄 수입을 지난달에 못 나가도 이번 달에는 저는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받았습니다. 이런 수입이구나. 저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같이 이제 시작을 했던 제가 아메를 시작할 때 다른 영어 선생님 학원을 해가지고 지금 모습이 정말 확연하게 다른 걸 보면서 정말 이 수입이 대담함을 느끼고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5년 후에 제 모습도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서 꼭 이번 달에 계속 더 열심히 해서 나트랑 지금 목표하고 있는데 나트랑 아이들과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서 아메 사업 전달을 받게 되었고요. 와이프가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사업만큼 좋은 사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이 보잘것없는 능력이 이렇게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도 뭐 감사한 일인 것 같고 다른 데 나가더라도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저로서도 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정말 와이프가 지난달에 큰 돈을 받았다는 거 하는데 저는 구경도 못해요. 정말 주사업자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같이 회사에서 같이 이제 근무를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렇게 같이 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집을 이제 식당 가게도 이제 대구에서 한 3주가 이제 문을 닫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열기 시작했는데 열어도 이제 매출이 거의 안 나오고 닫자니 또 그렇고 뭐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아메이를 이제 선택했다는 게 정말 잘한 일이었던 거 그때 당시 이제 와이프한테 주사업체가 반대 안 하고 열심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이걸 택했다는 게 정말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네,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제가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희망을 가진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쩌면 가장 그 어려운 환경에서 오셨는데 가장 큰 희망과 웃음을 주신 거예요. 두 분께 다시 어머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영남 빅드림은 이제 TV 시설로 방송했기 때문에 우리 리더분들 인사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한번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인자 고 다이아몬드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영남분들이 사장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그 소개를 할까요? 네. 호텔에서 근무하다가 정말 그 호텔 후배를 통해서 제품 전달받고 이제 우리 문성원 사님을 정말 만나면서 이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장비 이거 보면서 저 잘 모르거든요, 이런 거. 그 생각했어요. 만약에 팀이었고 스폰서님이 안 계시면 나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사업했을까? 눈물 나네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몰라도 내가 못해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되고 수많은 사람들 협력으로 이렇게 뭔가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고 진짜 아침에 우리 김 목사님이 설렐 때마다 내가 진심입니다. 늘 100번 듣게 하잖아요. 우리 듣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전달하는 이 5,000원짜리 정말 치약에 쓰면 그 기회를 아냐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치약이 아닐 수도 있고 마케팅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어진 우리 기회를 전달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울먹하더라고요. 저 주책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감동으로 와닿았고 정말 아까 그 대선사님 얘기했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또는 그 10년 전에 정말 선택했던 그 아메이를 통해서 지금 우리 현실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우리의 5년 뒤, 10년 뒤의 미래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 미래까지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회를 봐서 이 정말 희망을 제가 보고 느껴서 올 수 있었을까? 또는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또 좋은 팀워크가 없다면 제가 이 속에 존재하지 못했을 거잖아요. 근데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스폰서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무자본 무경험. 되게 말하기 쉽지만 어디서 무자본으로 할 수 있고 어디서 무경험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메이만이 그걸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때가 거듭할수록 너무나 그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제일 수혜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주 작은 어떤 그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이 팀을 위해 하겠노라고 또는 우리 스폰서님들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많은 사연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감동을 이어주실 우리 문성환 사장님. 저도 우리 문성환 사장님. 박이사님 우리 문성환 사장님. 공룡물이십니까? 네, 다이아몬드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성환입니다. 저는 현재 아메이 사업이 본업이고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카메라를 보니까 또 전국에 계신 영남 빅드림 분들에게 또 인사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잘 나옵니까? 네, 이게 진짜 화질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컸던 것 같아요.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늘 갖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잘 살 수 있는 도구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오는 실망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처음에는 좀 불편하게 다가온 아메이였습니다. 왜냐면 아메이를 잘 몰랐고 이 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선입견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아메이라는 비즈니스가 처음에 편하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저희 스폰서를 통해서 이런 자리에 초대받아가지고 아메이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니까 제가 가졌던 선입견 그 고정관념들이 이제 깨지는 거죠. 하나하나 벗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비전과 기회를 알게 되고는 굉장히 설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한 번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막 우리 복권 같은 거 사면 막 걸릴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당첨될 것 같고 그런 설레이는 마음에 내가 이거 당첨되면 뭐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하루쯤은 설레어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란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도 그런 기회를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과연 이 아메이란 비즈니스 통해서 성공을 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이런 그 기대와 설레임으로 진짜 이렇게 흥분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나고, 근데 그때 그 설레임과 흥분이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아메이 사업은 지금도 저에게 기회고 비전이고, 지금 제가 또 누군가를 만나서 아메이란 비즈니스를 이야기해주고 이 기회를 전달해줄 때 그분이 저처럼 아메이란 비즈니스를 알게 되어서 삶이 변할 걸 기대하니까 막 저도 막 흥분되고 설레이는, 그게 이게 서로가 윈윈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이 가치가 너무나도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부터 또 시작이죠, 그죠? 그래서 아메이란 비즈니스가 참 좋은 게 또 위기일 때,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일 때 진짜 더 빛을 발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많은 분들에게 또 이 좋은 기회를 알려가지고 함께 많은 분들과 또 행복한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많은 분들께 이 기회를 공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미래를 생각하면 눈이 부신다는 우리 윤준석 다이아몬드 이 자리에 오면 더 부실 겁니다. 예, 그 모습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윤준석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가야에 살고 있는 다이아몬드 윤정수입니다. 진짜 오늘 너무 좋네요. 이 자리도 참 좋고 오늘 강의도 너무 좋았고 역시 우리 팀이다 이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아이만 키우던 주부일 때 아메이를 알게 되었고 조금 전에 이제 사회 보신 분이 제 남편인데 사회 보신 분 맞나요? 아메이에 대한 막연한 고정관념, 선입견이 있어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아메를 선택할래, 우리 가족을 선택할래, 협박도 해봤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아메를 제대로 이제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데 모임에도 나오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은 그죠? 이런 온라인 나방을 통해서도 아메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알아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아메이와 실제 아메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정말 괜찮다, 멋지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은 많이 컸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신 것처럼 정말 멋진 스폰서님과 우리 아메이에서도 브레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스폰서님도 계시고 좋은 팀도 계시고 어느 한 분도 정말 뭐 다 완벽하진 않지만 한 분 한 분의 그 장점으로 우리 팀이 시스템을 또 갖추고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봤을 때 정말 그죠?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나 이 팀 때문에 보통의 평범한 주부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좋은 거는 저는 이 팀이 있으면은 또다시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이 아니거든요. 이 팀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메이 안에서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소신 있게 요즘 얘기하는 소신 있게 그 소신 있는 거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큰 울다리가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수석 다이아몬드, 바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도전해서 진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이 안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일반 사회는 직장과 자영업은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또 경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그렇게 큰 변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우리의 우분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팀과 스폰서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보다 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팀에 동참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팀 아마 한국 아메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두 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알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선장님 김병주 김영다영 사장님을 감사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주. 김영입니다. 이것도 몇 번 하니까 빨라지는 것 같아요. 뭐든지 하다 보면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진짜 눈이 부십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많은 애를 써주시고 한 여경환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정말 멋진 미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자리에 왔을 때 멋지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요. 남편 손에 이끌려서 이런 장소에 처음 왔을 때 너무나 어색하고 낯선 자리였습니다. 제가 아메이를 할 거라고 생각도 전혀 못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축적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아메이가 저에게 왔고요. 그 아메이가 정말 제가 좋아했던 교사 생활보다 훨씬 더 보람되고 재미있고 미래에 더 큰 행복을 가져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런 장소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는 친구를 만났는데 굉장히 크게 자영업을 하는 친구였어요. 정말 이제 다른 친구들 볼 때 부러워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만났을 때 인상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그래서 곧 접어야 될 상황까지 간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메이가 대단한 일이구나. 진짜 자본 들지 않고 가게를 차리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나 스스로 알아보고 나 스스로 행동해서 꾸준히 해나간다라면 어떤 큰 자영업보다도 더 어떤 변화에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또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일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또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일이 아메라는 그리고 아메에 대한 감사를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 시간들이 또 쌓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계속 쌓이다 보면 미래에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원하는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꿈을 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메이란 이름 누구나한테 알려져 있고 누군가는 세제를 파는 또 어떤 다단계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렇게 느낄 겁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게 해야 하는 도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걸 공감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키워가고 성장시키고 지켜나가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집중력을 갖게 되는 게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모르시는 분한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돌려서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한번 살아보고 싶은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날 때쯤 됐을 때 내 삶이 나한테 다른 사람 말고 나한테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도구는 있으십니까? 없으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그걸 이룰 수 있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시절,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사회적으로 제시하는 이슈 안에서 그걸 최대한 지켜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찾아내고 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팀이란 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꿈, 살아보고 싶은 세상을 이루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베이스의 틀이 우리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경환 사장님한테 이런 장비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쭤보고 또 이렇게 금방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 같은 걸 저한테 보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팀에서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이제 제일 좋은 선택진 거죠. 제 이경환 사장님. 그래서 힘들고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드려서 이런 장비 가입 같은 거 알아보시는데 너무 정리를 탁탁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렸는데 제가 보기 딱 좋게 딱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제 아내한테 뭘 하면 일이 저한테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예언사님이 탁탁 돌아오고 저한테 제가 딱 선택할 수 있게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장비 주문 받자마자 어제 이제 왔다 그래.